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.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. 이 사건의 전말과 수사 방향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,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좀 알려졌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지난 7월 25일 날 예. 새벽 2시 50분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예. 30대 남자친구가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네. 폭행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뭐 119에 신고를 할 때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CCTV를 확인을 해 보니까 폭행 장면이 그게 포착이 됐는데요. 예. 원인은 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여성 같은 경우는 8월 17일에 사망을 하고만 그런 불행한 사건입니다. 예. 이 가해자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기각된 겁니까? 지금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을 한 그 날이 7월 28일 날 예. 신청을 했거든요. 예.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낮고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. 예. 네, 그때 그 여자친구는 병원에 있었었나요? 네, 그렇죠. 예. 사망은 8월 17일이었으니까 영장은 7월 28일 날 쳤으니까요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. 혐의가 뭐로 된 거죠?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나온 건데요. 예.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을 해서 어저께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40여만 명이 좀 넘었더라고요. 네. 예,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. 예. 예. 그러면 첫 번째 혐의는 상해였고요. 두 예. 번째 혐의는 상해치사거든요.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 여성이 피해를 입고 병원에 가 있을 때는 이제 사망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네, 때여서 혼수 상태였습니다. 7월 28일 날 네. 상해로 이제 구속영장을 네네. 신청했고 7월 28일 날 이제 이후에 8월 17일 날 사망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상해치사로 그렇게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. 네, 좀 상해치사 혐의인데 지금 CCTV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어떤 증거를 더 확보를 해야지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뭐 이 상해치사는 지금 예. 그거는 뭐 명백한 것이고요. 아. 물론 이제 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CCTV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그 광경이 그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그렇군요. 네, 예.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데 아. 지금 이제 가장 그 문제의 핵심이 지금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네. 이것은 이제 살인이다.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예. 네. 그 뭐 유가족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그 살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걸 판명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가 좀 관건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CCTV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예. 경찰에서는 최초에는 이제 상해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입건을 했다가 이제 이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상해치사가 된 거란 네. 말이죠. 그러면 살인죄가 되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갖다 했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그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야만 이것이 살인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예.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일단 상해치사로 지금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. 라고 네. 볼 수는 없지만 예. 현재까지는 상해치사로 지금 이제 조사 중입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.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이 이게 공개가 됐어요. 지금 저 뒤에 나오는데요. 그런데 이 세 명의 이제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남성 2명, 여성 1명이에요. 근데 맥주를 지하철 안에서 마신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여성을 또 폭행한 지금 사건이거든요.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먼저 지하철 객실에서
맥주를 마시는 행위 이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? 그럼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.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죠. 예. 지금 네. 다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 3명 중에서 1명은 외국인이고 예. 2명은 이제 그 동양인으로 보여요.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끝까지 본인들이 그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그랬군요. 네, 예. 국적이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일단 그것을 보고 이 소위 턱스크라 그러죠. 턱까지 내리고 네. 이제 마시게 되니까 그 여성이 지적을 했어요. 지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지적을 하니까 외국인은 바로 이제 그걸 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성 동양인인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이 이제 욕을 하고 이제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예, 뭐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하철 내에서 음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근절돼야 되는 불법 같은데. 예, 아, 상황일 맞습니다. 것 그거는 이제 같습니다만. 불법으로 지금 돼 있고요. 예. 그것이 이제 보게 되면 철도 안전법 제 47조에 보면 예. 여객 열차 내에서 금지 행위가 있어요. 예. 네. 뭐냐면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. 이것은 이제 법으로 엄격히 이제 그렇죠. 그 금지가 예. 돼 있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그 상황 하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예. 그렇죠. 여기에도 보면은 예.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장소 거기에 지금 대중교통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이제 끝났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. 문제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지적을 한 그 여성에 대해서 뭐 어떤 손가락 욕을 하고 또는 뭐 폭행을 가하고 예. 하는 그런 네.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. 예.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,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 안전법의 위반과 그리고 감염병법 위반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폭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.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네. 이제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또 그 조금 더 형사사건으로. 형사사건으로 이제 예.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들은 그 이 피해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는 뭐 이렇게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 약간 손이 닿았다라고 네.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 전 단계 즉 이제 그 사람을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아직 입건이 안 된 겁니까? 지금 현재 입건이 돼 있는데 수사 전 조사 단계인데요. 수사 전 조사 단계로?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뭐 쌍방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네. 아마 이것은 이제 폭행 그 혐의를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 네.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CCTV라든지 또 이제 주위에 목격을 한 분들이 네. 상당히 많아요. 네. 목격자 증언들이 네, 그 있겠죠. 목격자들도 지금 자발적으로 와서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조만간에 그 CCTV가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. 네. 네. 모두가 지금 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방 수칙을 다 지키고 있는데 저렇게 저런 분들이 요새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. 어떻게 물론 대처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? 지금 뭐 이해가 뭐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.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니까 막 사람들이 신경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예. 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네. 그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어떤 그 뭐 양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지금 이제 이런 그 지하철에서 소위 진상이라 그러죠. 네. 네.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객실에 즉 이 그 지하철 내 CCTV를 설치하는 것들이 이미 지난 그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네. 다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돼 있는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예. 경우에 서울 시내에서 객실 CCTV 설치율이 28%밖에 안 됩니다. 예. 그러면 일부 객실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? 28% 지금 현재 주로 객실에는? 2호선과 2호선과 7호선은 한 98%, 7%돼 있는데 그렇군요. 그것을 선정한 것은 이제 범죄 발생률이 높다라고 네. 해가지고 예.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네, 네. 나머지는 아직도 제대로 때 설치가 안 돼 있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
마스크를 벗는 행위, 턱스크 술 마시는 행위 이거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아우, 되는 해서는 행위잖아요. 안 되죠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잘 듣습니다. 고맙습니다.